한 번이라도 이걸 못 지킨다,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3번을 못 지키면 문제가 되는데, 한 번이 왜 중요하냐면 한 번 무너지면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실직도 당해서는 안 되고 몸도 아파서는 안 돼요. 3년이나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가짜로 직장을 얻어서 조금씩 내고, 개인회생을 딱 한다고 해서 고통 끝 행복 시작 뭐 이런 거는 아니죠? 네, 전혀 아니에요. 제1 고통 끝, 제2 고통 시작,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좀 구체적으로 힘들까요? 예를 들어서 개인회생을 하면 빚을 굉장히 많이 탕감받으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제가 부름합을 예를 많이 들었는데 우대권 같은 거고, 사회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강력한 구제제도예요. 그런데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첫 번째로 보장되는 최저생계비가 굉장히 낮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인 경우에 133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개인회생을 하기 전까지 한 달을 133만 원으로 살아본 독립한 성인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마 돈을 굉장히 많이 모았기 때문에 개인회생 근처에도 안 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133만 원으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 우선 월세가 들어가죠. 제가 15년 전에 연대 앞에서 하숙비가 55만 원이었어요. 15년이 지났으니까 물가가 올라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월세가 보증금이 있다면 그래도 줄어들겠지만 최소한 50만 원은 내야지 그래도 아마 반지하 방 정도 갈 수 있을걸요? 좀 넉넉한 크기라면. 그럼 133에서 50만 원 빼면 약 83만 원이 남는데, 정상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은 식비가 또 꽤 많이 들어요. 우리 블랙스톤 법률사무소 주변에 평균적인 점심값이 한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해요. 12,000원이라고 하면은 한 달 20일 출근하면 식비만 24만 원이에요. 그럼 83만 원에서 23만 원 뺀다고 치면 이제 60만 원이 남죠. 이 60만 원으로 하루 남은 두 끼와 그리고 나머지 모든 생활비를 다 거기서 해야 되는데, 교통비도 들어갈 테고요. 직장 가려면 의료비도 들어갈 테고, 문화생활비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6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제가 20년 전에 대학교 다닐 때 집에서 잠자고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쓴 금액이 보통 40만 원이었는데 그것도 넉넉한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성인이 20년 후인 지금 60만 원으로 생활비를 한다. 진짜 어려워요. 더더욱 어려운 건 뭐냐면은 이 생활을 3년 또는 5년 동안 지속을 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이걸 못 지킨다,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3번을 못 지키면 문제가 되는데, 한 번이 왜 중요하냐면 한 번 무너지면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달 생활비가 교통사고가 났거나 아니면은 몸이 좀 아파서 일을 좀 못 나갔어요. 그래서 급여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달은 생활비가 줄어드니까 따뜻한 생활비를 어떻게든 살아가거나, 아니면은 이 생활비는 지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에 내는 변제금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변제금이 줄어든 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보다는 이 줄어든 변제금은 반드시 그 이후에 생활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게 한 번, 두 번 반복될 수도 있고요. 요새 또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가 안 좋으면은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실직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는 나오지만 실업급여는 본봉만큼 많지가 않아요. 개인회생을 안 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실업급여만 받아서는 변제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럼 미납이 돼서 폐지가 되게 되겠죠. 또 일용직을 나가시는 분들은 개인회생 할 때는 일용직 자리가 많았는데 진행하다가 3년이나 5년이라는 어느 기간 중에 그 자리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몸을 다쳐서 어디 골병이 들어서 일을 더 이상 못 나가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변제금을 미납하게 되고, 세 차례 미납하게 되면 개인회생이 또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직도 당해서는 안 되고 몸도 아파서는 안 돼요. 3년이나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더 어려운 점은, 그럼 폐지가 되면은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폐지가 되면은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빚이 1억이 있었잖아요. 3년 뒤에 폐지가 되면은 3년 동안의 연체이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럼 3년 동안 못 냈던 이자를 다 계산하는 거예요? 네, 다 계산하게 됩니다. 연체이자가 연 20%라면은 20%씩 3번 붙어서 1억 6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개인회생 동안 4천만 원으로 탕감받고 4천만 원 탕감 받은 것 중에 한 5분의 3인 2,400만 원은 갚았는데, 그럼 2,300만 원은 갚은 걸로 쳐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원금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원금이 아니라 아까 늘어난 연체이자 6천만 원에서 내가 납부한 2,400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은 나한테는 원금 1억 원과 연
전체 이자 3,600만 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3년 뒤에 폐지가 되면은 약 1억 3천만 원의 빚이 남아있는 거죠. 빚이 더 드러나 있어요.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재신청 말고는 답이 없죠. 근데 재신청하는 것도 똑같이 어려워요. 적은 생활비로 살아가야 되고 아플 수도 없고 실직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절대 폐지되면 안 되겠네요. 절대 폐지되면 안 되고, 과소비, 도박 이런 걸로 해서 폐지되는 거는 그 사람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실직을 당하시는 분이나 일용직인데 몸이 안 좋아지셔서 동일한 일을 할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한다면은 이 개인회생이 꿀인 건 맞아요. 저도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과정은 정말 힘들어요. 쉬운 사람도 있겠죠.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가짜로 직장을 얻어서 조금씩 내고 실제로는 더 많은 돈으로 생활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회생을 하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이 개인회생을 완주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좀 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